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천갑 예비후보 김복덕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30년간 거주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 7년간, 경영자로 28년간 근무하고 경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천은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또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을 근접지로 두고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체해하는 식당 두 곳을 소개한다면은 도당동에 조박사라는 복집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복지리와 매운탕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로 진흙구이를 요리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명가 진흙구이라고 여기 여월동에 있습니다. 우리 PD님도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들려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에서 저는 처음에 1994년 LED 조명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LED가 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광등 기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신뢰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직원에 대한, 고객에 대한, 사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에 더불어 책임감을 가지고 이어간다면은 누구나 성공하는 기업,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질문에서 답을 드렸듯이 제가 직장 생활을 7년간 하면서 믿음과 신뢰를 주위 사람들한테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할 적에 저는 중소기업은행에서 그 당시에 47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2023년 6월에 아리바이오라는 미국 FDA 3상을 진행 중인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시가총액 3, 4천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덧붙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은 제가 처음에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30년간 거주하고 제가 창업을 하고 또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엑시트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받은 혜택과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3월 8일 날 중앙당에서 공천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 가장 크게 결심한 거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또 21대 국회를 경험하면서 2018년도에 제가 성장하는 5개 나라를 투어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UAE, 베트남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 성장하는 5나라는 젊은이들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으며 많은 열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는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서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인국공 사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2배, 3배 증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능력 있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전부 다 노량진 고시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80만에서 100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무원을 선호하고 젊은 똑똑한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에 모이는 나라는 제3세계나 후진국들입니다. 성장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는 젊고 유능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업에 또 경영에 경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똑똑하고 젊은 자원들을 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1, 2년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 5년 정도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공무원을 제일 많이 뽑아야 1, 2만 명입니다. 지금은 5, 6천 명. 또 공기업까지 다 합친다고 해야 5만 명 전후인데 거기에 수십 배 되는 젊은 인력들이 한참 공부하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시절에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 5년, 10년씩 공부한다는 건 그건 국가의 낭비고 그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정부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정치, 미래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확신을 갖고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 정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주말에 막걸리도 제가 담궈서 먹고 또 주위에 텃밭에 상추나 푸성기도 가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는 그냥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부천은 제가 30년간 거주하고 또 35년간 중소기업 근로자로 경영자로 제 젊은 청춘을 불사른 지역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부천 여성합창단 단장을 25년간 현재까지 맡고 있으며 세정자문위원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또 부천의 시민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부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천에서 30년간 살고 경영하면서 보고 느끼고 한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기를 부천을 위해서 또 더욱더 봉사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예,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한 1994년도만 해도 부천은 대한민국 기초단체 중에 성남과 부천, 양강을 다투는 1, 2를 다투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난 현재 인구는 최고 인구가 88만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 77만 정도로 1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좋은 기업 환경이 안 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없으므로 젊은이들이 강남, 판교, 화성, 평택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좋은 기업, 교육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 학부모들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서울 목동이나 송도나 시화나 청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94년도 일기 신도시를 만들 적에 부천과 분당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의 집값은 분당의 3분의 1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땅값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부천이 지금 현재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문화, 만화, 영상 그런 도시를 표방하면서 30년간 퇴보의 퇴보를 거듭했습니다. 반면에 성남은 동판교, 서판교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성장하는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아파트 가격은 3배, 4배 차이가 나고 땅값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는 경쟁력 없고 쇠락하는 부천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정치권에 새로 입문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지역 현안 문제가 가장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 지역구인 부천 갑지역, 원미구 구도심과 오정구 일대를 발전시킬 수 있나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취미는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고, 그런데 가장 제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야채를 제가 직접 작용해서 그 야채를, 음식을 만들거나 해서 동네 주민들과 같이 담소하고 막걸리 한잔 나누는 게 가장 행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앙당 정책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분들과 1대1 대면을 할 기회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명예나 아니면 금전적인 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닙니다. 인생 후반기 완전하게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비도 50% 이상은 기부를 할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또 출판 기념회는 뭐 전혀 할 생각이 없고요. 또 중앙당에다 앉는다고 서약을 했고, 지금 현재 법령이 조금 일부 미비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가 입법 개정을 해서 기부하는데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모 경제지를 봤더니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5%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도 21대 국회에 가장 큰 실망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익과 국민에 대한 봉사 및 국가 발전입니다. 21대 국회는 패거리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익과 국가 이익은 뒷전이었고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또 자기가 속한 집단의 보수를 위한 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가 입법 과정에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려되지 않은 입법,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수치로 환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 체계 하나를 바꾸려면 수천억이 듭니다.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법일로 인해서 여러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국가 예산을 수천억씩 낭비하는 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스웨덴의 입법 SOU 제도에 대해서 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로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 따뜻한 정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국가 성장과 발전, 또 우리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마음껏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부천 갑지역은 오래된 구도심과 구시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려야 될 장점 중에 가장 큰 게 비대화된 경기도의 일부를 지금 서울로 편입하고자 중앙당과 우리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오정구나 원미구 구도심은 서울과 최근접 지역입니다.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이 갖고 있는 교통의 허브,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 일대에 GTX가 3개 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B노선, D노선, F노선. 그 3개 노선을 조기 착공하여 부천 시민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서울로 이동할 수 있고 직장에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참고로 지금 화성 동탄에서 강남 삼성역까지는 GTX로 18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강남권에 출퇴근하고 업무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을 신도시와 같이 원스톱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 인사를 나가 보면은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웃는 분들 보기가 참 힘듭니다. 참 팍팍한 삶을 사시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국가와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새로운 세대들, 지금 살고 계신 그 지역의 꿈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을 주고 또 꿈과 희망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법령, 또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산업 기반 시설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정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와 경영은 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같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제 생각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설명드리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유권자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많은 유권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두 손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제발 바꿔줘. 더 이상 여기 살기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예, 제가 꼭 받고 싶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예를 듣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일간지에서 본 내용인데 미국은 상원의원 100명 중에 43%가 경제나 경제 전문가들입니다. 또 하원에 435명 중에 273명, 63%가 경제나 경영을 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세계나 아프리카, 미개발 국가는 관료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정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합니다. 합리적인 트레이닝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입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재 정치인 중에 21대 국회 때 경제에는 28구명, 10%가 채 안 됩니다. 기업인들은 생과 사를 걸고 24시간 삶에 처절한 투쟁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또 적과도 타협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21세기는 경제 패권 전쟁 시대입니다. 그러한 경제 패권 전쟁 시대에서 살아남고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이루어 가려면은 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정계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자꾸 제가 야당과 전 정부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 정부나 21대 국회에서 잘못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내가 한두 가지 든다면은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에 대한 급격한 상승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국가가 법으로 규정해서 시행하는 이유는 차상위 계층의 삶의 최저한 임금을 보장하려고 한 겁니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을 최초에 30%인가 인상했죠. 그때 우리 자영업자들 또 그 최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노동자들 삶이 어땠습니까? 편의점에 3명, 4명 근무했고 식당에 5명, 10명 쓰던 데에서 50%, 60%씩 감원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임금 감당이 안 됐고 또 최저임금의 삶을 보장받아야 될 근로자들은 일자리마저 다 없앴습니다. 결국 혜택은 일부 귀중 노조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을 할 적에는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 검토한 입법이 돼야 되는데 즉흥적이고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한 입법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에 대한 숙려기관을 만드는 스웨덴 입법 제도를 롤모델로 삼아볼 생각입니다. 예,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국회 또 광주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시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모체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직장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5명, 10명, 50명 이하까지도 올해부터는 사업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청업체가
재해로 인해서 근로자가 신체 손상이나 위해를 입었을 적에까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글로벌 기업의 그 CEO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악법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봐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파의 이익 또 자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률을 발의했고 또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쉽게도 지금 부천에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이 전부 다 야당입니다.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창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중앙당과 또 지금 용산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제가 내건 공약들, 또 지역 현안들, 지역의 큰 과제들을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확인하여 100%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부천 시민들 또 부천 유권자분들은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고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2대 총선 역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진정한 일꾼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으며 저는 35년간 트레이닝된, 훈련된 경제 전문가입니다. 저를 찍어주실 걸로 확신합니다.